오늘 영상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한국 주식에 특히 매도 전략 쪽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악재 때문에 하락한 이후로 그때 4월 9일에 최저점을 찍고 이제 오늘 10월 24일 날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52주 최고가 대비 10% 이내 종목수는 거의 뭐 큰 변동이 없죠. 220개부터 해서 최고 236을 찍고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이렇게 장중에는 워낙 지수가 높은 상태라 1%만 움직여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최고가 대비 10% 이내 종목수는 지금같이 뭐 상승 장세일 때는 큰 저기가 없는데 하락 장세일 때 이제 손실로 도입 때 그 자연스럽게 매매 원칙에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234개, 오늘 금요일은 234개로 끝났는데 이제 크게 보수적으로 나는 좀 주식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33을 곱해주면 되고요.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4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만약 최고가 대비 10%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100개다. 100개면은 33을 곱하면은 비중을 33%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한 300개 이상이 나올 경우에만 33%를 곱해서 99%가 나오니까 주식 비중을 100%로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보수적인 33% 전략을 사용하면은 금요일 같이 234개일 때는 33%를 곱해서 주식 비중이 77% 정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10% 이내 종목수가 줄어들면은 주식 비중이 줄어들게 그렇게 매매 원칙에 녹아냈습니다. 공격적으로 많이 적용을 할 때는 10% 이내 종목이 예를 들어 200개다. 그러면 44%를 곱해서 비중을 88%로 가져가고요. 오늘같이 234개로 끝났을 경우에는 44%로 곱하면 이미 비중이 100%를 넘어가죠. 이럴 때는 100% 주식 비중을 100%로 가져가도 공격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락 장세가 돼서 만약 이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일 수 있게 돼서 하락 장세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그동안 수익을 지키고 손실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매 원칙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잔고를 보면은 27%, 27.3% 정도 수익이고요. 크게 마이너스는 종목은 없고 지금 미국 반도체 인버스 주식이 있긴 한데 수익률은 뭐 미미한 상태죠. 워낙 교체 매매를 하면서 저가에 지금 대부분 물량은 이제 처분을 하였고 이제 반도체 쪽 시황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종목들을 보면 뭐 조선주와 제일 많은 것은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들이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익률로 보면은 AI 전력이나 뭐 반도체 쪽이나 이쪽이 제일 수익이 좋은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1%인 거는 굉장히 대형주 치고는 괄목할 만한 수익률이죠. 예. 그 수익률이 좀 안 좋은 것들은 뭐 인버스 미국 반도체랑 고이드는 제가 뭐 이 고이드 금값을 좀 추이를 보기 위해서 아주 소량을 일단 매수를 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조선주나 일부 좀 늦게 편입된 반도체주들.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는 비교적 저점 부분에서 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수량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수익률 14.8%니까 뭐 한 일주일 만에 수익률로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이고요. 주도주 정리된 거를 보면 반도체 쪽이 가장 보유 쪽이 많죠. 그리고 AI 전력하고 로봇 쪽, 조선 쪽하고 방산, 뭐 지주사, 뭐 의료바이오 이렇게 됐고 원전 쪽은 많이 빠졌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장기 투자용으로 매수를 했으나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의 유입도 굉장히 적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리포트가 별로 없어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빠르게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워낙 지금 다른 종목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요. 비만 쪽도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 아래쪽은 좀 테마에서 조금 이탈된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여전히 괜찮긴 하지만요. 그런 종목들이고 중국 무비자 관계해서 이제 엔터나 카지노 호텔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실제 재료가 노출되고 오히려 그렇게 막 탄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보유 종목이 없고요. 보유 종목 이렇게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률로 놓으면은 가급적 저는 이게 10% 안에 있는 종목들로만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700%가 넘거나 400%가 넘은 종목들이 계속 10% 안에 들어있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뭐 클로봇이나 이렇게 500% 넘은 거는 17% 빠졌다고 해도
뭐 이렇게 크게 우려할 만큼 빠진 건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2%가 빠졌는데 얘는 워낙 그 많이 빠졌을 때 편입을 시켜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수익률이 22%죠. 이건 좀 그 고점 부분에서 탔다기보다는 저점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틱스를 로봇주로 탑틱으로 보고 샀는데 로보틱스는 너무 좀 약간의 단기적인 악재에 너무 빨리 매도 처리를 해버렸죠. 후보 종목군도 뭐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이제 조선이나 SK스퀘어, 뭐 두산 같은 지주사도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과 AI 전력은 이미 LS 일렉트릭하고 효성 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산이전기와 HD 현대일렉트릭은 충분히 그 보유할 만한 종목인데 편입을 안 시킨 상황인 거죠. 주로 이제 방산, 현대차를 새로 집어넣습니다. 현대차도. 급락시 매수 추천은 이제 매수 후보에서 10% 리타이 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 네이버 같은 거는 뭐 당장 매수할 건 아닌데 일단 그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넣은 거죠. 뭐 당장 매수하려고 집어넣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요. 펄어비스도 오히려 11월에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 혹시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하락을 좀 크게 하면은 저점 확인한 걸 보고 그때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갈까 하는 입장이고 당분간은 뭐 매수권에서는 제외시킨 상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상승 장세일 때는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이유가 없죠. 특히 저는 뭐 어느 뭐 100% 수익이 나면 매도한다 뭐 이런 원칙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이제 로스컷이죠. 최근 같은 상승 장세에서는 굉장히 종목을 잘못 사지 않는 한 로스컷을 하기는 어렵죠. 예, 진입가 기준으로 진입가에서 10% 하회하면은 로스컷을 하는 걸로 했고요.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원칙은 뭐 로스컷 지점이 왔을 때 뭐 다른 뭐 동종의 테마 다른 주식들은 안 떨어졌으니까 얘도 반등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외 조건에 두면 안 되고요. 얘는 반드시 10%가 되면 로스컷을 해야지 자신의 손실률을 15% 이내에서 좀 막을 수가 있고 상승 장세 이제 하락 장세로 접어들어서 하락이 좀 깊어진다.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 계속적으로 로스컷에 걸리는 종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면 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중을 줄이는 걸로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후에 내가 매수한 후에 제가 보통 매수하는 거를 이제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려드리는 걸 보시면은 주로 이제 하락할 때 많이 사죠. 아니면 많이 상승한 날은 좀 덜 오른 종목. 아니면 전날 막 크게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종목 이런 거를 매수를 하는데 이게 저점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주 정도를 기다렸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거나 뭐 플러스 1%, 2% 정도면은 이제 매도를 해버리죠. 저는 그런 거 이제 보통 수익률 부진이라고 해서 매도를 하는데 수익률 부진이라고 이런 사유로 매도했다고 전부 계속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좀 제가 매수한 이후로 뭐 한 3주일 있다가 또 상승 탄력을 받아서 크게 상승하는 주식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근본적인 악재. 이거는 이 맨 5번째에 해당하는 주식시장 전체가 근본적인 악재로 단기 폭락이 예상될 때. 작년 8월 같으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그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그 이슈를 제기하면서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단기적인 악재였고 근본적인 악재는 아니었죠. 하지만 어떤 대부분의 이제 큰 장기 추세로 갈 때도 어떤 커다란 악재가 터지고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악재인 것이다 것이 시장에서 이제 알게 되면은 장기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연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악재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량을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제가 완전 실시간은 아니지만 뭐 거의 뭐 아무리 늦어도 10분에서 한 20분 내에 매매 내역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뭐 선물을 때문에 바빠도 1시간 내에는 아마 그 매매 내역을 올려드릴 겁니다.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려드리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면 뭐 하루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실시간급으로 올려드리는 댓글 투자 전략을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부정적 리포트라는 건 네이버는 이제 신한투자인가요? 거기서 이제 좀 업비트와의 그 제휴가 그렇게 커다란 상승 효과는 아닌 것 같다는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매도를 해버렸죠. 부정적 리포트뿐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를 편입할 때 상황은 외국인도 꾸준히 좀 순매수가 들어와 줬으면 하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안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샀지만은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한 그 수급이나 외국인의 수급이나 어떤 추가적인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안 나올 경우는 당연히 장기 투자로 샀다고 해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컨센서스가 악화될 때도 매도를 하고요. 이럴 때는 그 주식의 주가가 52주 고가 대비 몇 프로 빠졌다 이런 큰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즉시 그걸로 판단해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주가에 연동된 건데 52주 하락률이 이제 52주 상승률 10%를 넘어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굳이 따진다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률이 185%인데 하락률이 22%죠. 이런 거는 이제 매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52주 전에 그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이죠.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삼성이 인수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상승률이 저가부터 올라왔던 종목이라 단순히 이제 185%로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종목 자체도 제가 매수한 것은 지금 수익률이 22%인 거 보면 한 하락률이 마이너스 40% 정도 있던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예외로 가야겠죠. 이렇게 저가 매수 종목은 제외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되면 TFE 230%인데 23%죠. 이럴 경우는 이제 이거의 10%를 살짝 넘어졌죠. 이런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상승률이 107%인데 이거의 10%인 마이너스 10을 지켜주지 못하고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37%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약간 이 첫 번째 매도 조건은 이제 로스컷이라는 개념이고, 네 번째 매도 조건은 이제 보통 전문 용어로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데, 최고치 대비 몇 프로 하락하면은 매도한다. 그것을 이제 단순히 기계적으로 15% 20%가 아니라 이 상승률, 그러니까 많이 상승한 종목은 그만큼 더 하락률의 여유를 주는 거죠. 이렇게 매도 조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WTI 원유 ETN을 샀는데, 원래 수량은 한 15만 주 정도, 10만 주, 15만 주 이 정도를 매수해야 되는데, 그만치 수량을 확보하기 전에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최저치에서 30% 상승하면은 3분의 1씩을 터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삼성 레버리지, 이게 WTI 원유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최저치 대비는 28%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서 월요일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 3분의 1 정도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매도 조건이 지금 상승할 때는 끝없이 상승할 것 같지만 한 11월에는 어떤 하락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하락일 때 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다, 이런 것은 이제 추세 추종의 끝까지 수익을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에 매도를 하는 것은 저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됐거나 하락에 준하는 악재가 나왔을 경우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